안녕하십니까. 사랑, 대화가 필요해. 연애와 소통. 우리 지난번에 소주제에서 이런 문장으로 마무리했었어요. 연애 감정으로서 사랑이 전통적으로 일심동체의 대표 주자로서 소중한 역할을 맡아온 것은 인정합니다만, 나와 같을 수 없는 남이 님이 되는 사연은 언제나 감동입니다. 이제 연애 감정으로서 사랑이 소통의 대표 주자로서 소중한 역할을 담당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저작거리에서 볼 수 있는 작은 연인들의 하찮은 듯 싶은 대화가 이 불구덩이 같은 세상의 모든 아침입니다. 연인들의 건투를 빕니다. 이렇게 연인 간의 소통을 힘주어 강조하면서도 사실은 나야말로 소통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인들의 건투는 누구보다도 내가 나에게 빌어야 할 건투예요. 사실 연애학 특강을 진행하면서도 항상 부끄러운 마음인 것은 내가 누구보다도 사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여러 소주제에 문제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적어도 가령 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은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데요. 하지만 항상 미안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안한 마음은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소주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소주제는 휘둘리거나 끄달리지 않는 사랑의 소통인데요. 사실 나는 누구보다도 내 감정에 잘 휘둘리고요. 내 감정에 잘 끄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 미안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가 다친 마음일 필요는 없습니다. 사랑함으로 노는 연인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품어주는 마음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대화인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일방적인 요구인 경우들이 많죠. 연인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럴 때 연인이라면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표현으로 하면 허나 거절한다 입니다. 2008년 미국의 페이튼 리드가 감독한 영화 예스맨은 예스의 긍정적인 역할을 설득력 있게 강조합니다만 그래도 영화의 핵심적인 주제는 노해야 할 때는 노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영화에 등장하는 캐치프레이즈 Yes is the new no는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논리로 No is the new yes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죠. 노가 다친 마음일 필요는 없습니다. 사랑함으로 노는 연인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품어주는 마음입니다. 세상 모든 일이 다 그렇지만 연애 관계에도 권력 관계의 측면이 있습니다. 갑을 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갑 쪽에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강요하며 을을 착취할 수가 얼마든지 있겠죠. 캐나다 작가 LM 몽고메리의 1908년 소설이 원작인 TV 드라마 빨간머리 앤의 세 번째 시즌에 앤이 친구인 부유한 가문의 다이애나와 앤의 집에서 일하는 소년 제리의 관계가 잠깐 나오는데요. 계층과 교육 수준이 권력으로 작용하면서 어떤 식으로 은연중에 관계를 오염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을의 입장인 제리는 당연히 노를 해야 하고요. 갑의 입장이었던 다이애나는 당연히 사과해야 할 겁니다. 때로는 사랑이라는 연애 감정이 창살 없는 감옥처럼 연인을 구속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작가 프로스페르 메리메가 1845년에 발표한 소설 카르멘
내서 카르멘의 유혹에 넘어간 돈호세는 자신의 감정과 연인의 소나기에 갇혀서 그야말로 감정에 휘둘리고 관계에 끄달립니다. 돈호세는 사랑이란 이름으로 소유를 부르짖는데요. 카르멘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이라고 외치고요. 때를 놓친 소통이 불통이니 대책이 없습니다. 엄밀하게 보면 두 사람의 관계는 처음부터 소통이 결여된 출구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메리메는 다친 입에 파리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스페인 집시의 속담으로 소설을 마무리합니다. 감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여전히 소통은 중요합니다. 다친 입은 죽음이니까요. 다친 입은 죽음이니까요. 결론은 분명합니다. 연애라는 관계에서 신중한 소통은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정말로 소중한 미덕이겠죠. 파리가 겁이 나더라도 입은 열어야 합니다. 단, 메리메의 충고에 따라 신중하게 열어야겠죠. 2002년 발표한 이 맥러플린과 앤 크라우스의 원작 소설을 2007년 SS 버먼과 R 펄치니가 감독한 영화 내니 다이어리는 비교적 많이 들어본 하층 계급의 착한 유모와 상류 계급의 돌봄이 필요한 외로운 아이 사이에 형성된 유대감 이야기입니다. 겉만 번드러하지 엄청 문제가 많은 상류 계급의 가정에서 참고 버티던 유모는 고용주의 부당한 처사를 드디어 참지 못하고 그동안 맺혔던 속 이야기를 고용주 부인이 자신을 감시하기 위해 설치한 몰카를 향해 시원하게 퍼부어 버리고 그 집을 떠나버립니다. 갑작스런 유모의 반응에 놀란 부인이 유모에게 사과의 편지를 보내며 영화는 끝나죠. 그런데 유모가 일하던 고급 아파트 위층에는 돈과 외모와 인성과 학벌까지 모두 갖춘 젊은 남자가 살고 있었어요. 유모는 이 남자와 썸을 타고요. 유모도 나름대로 젊고요. 예쁘고 대학까지 졸업했지만 그래도 전형적인 하층 계급 여자와 상류 계급 남자의 관계입니다. 유모는 이 남자를 하버드 세끈이라 부르고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연애 감정이 중요하다고 말은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그 감정을 지키고 가꿔 나가기 위해서는 사랑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대처해 나가야만 합니다. 적어도 영화가 끝나는 시점까지 두 남녀의 관계는 무난했습니다만 영화는 앞으로 두 사람의 관계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사실 유모가 부인에게 보낸 몰카의 영상은 진작 보냈어야 할 메시지였습니다. 일방적인 갑을 관계에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참고 견딜 일이 아니었던 거죠. 물론 참을 만큼 참았기 때문에 부인과의 소통이 이루어진 점은 있겠으나 그래도 그 관계는 너무 일방적이었습니다. 표면상으로는 아이 때문이었겠지만 실인즉 그것이 바로 권력 앞에 주눅든 마음입니다. 현실에서 벌어질 수 있는 유모와 하버드 세끈이의 관계에서 신중한 소통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영화 속 유모와 고용주와의 관계처럼 너무 신중할 필요도 없겠고요. 관계에서 사랑이라는 연애 감정만이 모든 것은 아니니까요. 연인들이 고려해야 할 다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그중 하나일
뿐입니다. 이 점은 영국 작가 조지 버나드 쇼의 희곡 피그말리온을 영화화한 조지 쿠커 감독의 1964년 뮤지컬 마이 페어 레이디를 떠올려 보면 분명합니다. 영국 상류 계급의 남자 히긴스 박사와 하층 계급의 여자 일라이자가 우여곡절 끝에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끝장면에서 히긴스 박사는 의자에 느긋하게 앉아 일라이자에게 Where the devil are my slippers라고 말을 건네며 슬리퍼를 발 아래 가져다 달라고 일라이자에게 요구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가져다 주시겠습니까? 버나드 쇼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절대 갖다 주지 않겠죠. 물론 영화에서는 내 기억에 일라이자의 표정이 클로즈업 되면서 일라이자의 어떤 행위를 보여주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내 기억이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부 뮤지컬 공연에서는 일라이자가 슬리퍼를 쓰레기통에 쳐넣거나 심지어는 히긴스 박사에게 집어 던지기까지 한답니다. 내가 공연을도 봤는데요. 어, 피그말리온 공연에서 일라이자가 어떻게 했는지도 사실 지금 어, 기억이 확실하지가 않네요. 예, 예, 오스트리아 노벨문학상 수상자 엘프리데 옐리네크가 1983년에 쓴 소설을 미하엘 하네케 감독이 2001년 영화한 피아니스트는 사랑과 권력 그리고 소통의 문제를 극단적인 데까지 밀어붙인 작품입니다. 근데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예, 피아니스트라는 이 영화는 어, 상도 많이 받고요. 복잡한 심리학적 용어들이 잔뜩 동원될 법한 영화이지만 아, 고상한 클래식 음악들과 다양한 성도착적 성향들의 뒤섞임에 헷갈리지 말고 연애와 소통에서 한번 집중해 보려고 하는 그런 내 마음이라서요. 너무 서둘러서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네요. 예,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다음에 다시 만나서 피아니스트란 영화로 이야기를 계속해 보도록 합시다. 예,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에 다시 봅시다.